안녕하세요.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추구함 없이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라는 부분에서 귀결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행복이 아닌 상태, 행복이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괴로운 거 빼고 행복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행복을 전제하지 않는 이 그냥 괴롭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있을까요? 그것도 행복인 거지. 고요한 상태, 그것도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쾌감? 그런 거 말고 여유로움, 평화로움. 그렇죠. 네네. 음, 음,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 밥을 먹을 때 내내 밥을 먹지 않지만 어느 순간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 행복.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뭘 하다가 물을 안 먹고 있고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행복감. 그리고 또 어떤 행복감들이 있었을까요? 막 힘들게 일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누워서 잘 때 잠이 잘 안 오는데 하다가 힘들게 막 일하다가 누워서 딱 했는데 이 잠자리가 너무 행복한 것. 이 행복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이 행복감. 어떤 상황에서 오는 행복감들이 다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오는 그 행복감을 잊게 하는 마음 상태. 그것을 전제해 놓을 수 있는 마음 상태. 괴로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이 상태는 뭘까? 이 상태는 어떤 걸까? 그래서 이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것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뭐 조울증에서 오는 막 그런 막 갔다 왔다 하는 감정적인 거 말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이사의 상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상태, 내가 큰 사람일 수 있는 상태, 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행복을 꽉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다 갖고 와서 내가 다 길들여 놓은 상태. 이러한 상태는 하나하나 작은 자그마한 일들을 다 행복하게 내가 느낄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거죠. 행복은 하나의 파장처럼 탁탁탁탁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면 언제나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행복을 꼭 추구해야 될까?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하루하루 살 때에 괴로울 이유 없이 하나하나 행복하게 나는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 이것이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스님 책에 있듯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저도 게으릅니다. 게으름을 피고 싶을 땐 정말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때의 게으름은 정말 내가 편히 쉬고 있는 상태.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땐 정말 해나가거든요. 이 무언가 할 때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게으름인 거고,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해야 될 게 있는 거.
이건 정말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안 되면 앉아서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하루 할 때 2시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8시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꾸준한 것, 날마다 꾸준한 것.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냥 할 수 있어요. 괴롭지 않고 할 수 있고. 어떠한 예민함이 왔을 때 그걸 예민함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느낌을 쫙 느끼는 것일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행복을 하나하나 내가 만들어서 누려갈 수 있고. 행복은 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착착착 계속 오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이 너무 크게 되면 뇌가 이상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꼭 그 로또나 그런 게 꽝 터지면 그 다음에 더 큰 행복감을 찾아가서 괴롭게 된다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로또가 꽝 터졌어도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그런 어떤 감정력이 감각적인 쾌감이 아니고 그냥 행복 그 하나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행복을 꼭 추구해야 될까?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추구가 괴로움이 되면 안 되고 하루하루 괴로운 것보다 행복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사는 것.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사는 것. 저는 이게 내 삶의 가치로움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거 행복을.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괴로워도 돼. 그래서 괴로워도 돼를 살고 있는 거죠. 행복을 향해서. 이게 정말 저는 후회되는 삶. 제 삶에서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여기 있어.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일으켜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돼. 전제 조건 베풀고 그럴 수 있어 라는 큰 마음도 있고 이렇게.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저의 업에 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있어서 언제나 이것을 저를 다시 불행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이것과 언제나 싸우며 사는 거죠. 이겨내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회사 노조에서 법문 이렇게 있어갖고 갔던 적이 있는데 노조 그 간부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소통이 안 된대요. 노조도 이게 집단에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른 거죠. 근데 무엇이 다른 걸까?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제 윗세대 분들의 세상이라는 건 내가 시간이 5시에 끝나더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누구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5시 퇴근이라는 거는 5시 퇴근일 뿐인 거고 진짜 퇴근은 다 함께. 일도 5시에 끝나는데 5시에 끝나는 건 5시에 끝난다고 있을 뿐인 거고 일도 다 함께. 이게 다 함께인 거죠. 집단주의 다 함께. 이것이 몸에 배 있는 세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세상이 굴러가는 세대. 그런데 이 40대 밑으로 30대, 20대 분들의 교육 자체가 다르죠. 전혀 다른 세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죠? 나, 상대, 나. 중요한 건. 나는 5시에 일이 딱 끝났어요.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5시에 끝나려고 왔는데 왜? 이 세대. 이렇게 되면은 이 집단이 망할까? 아니,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 5시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5시에 딱 끝나는데 4시 반 되면 일 끝납니다. 그 정리하고 5시 되면 딱 끝나요. 그래도 세상은 굴러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세대 분들은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하면 끝날 건데 안 끝나는 거고
세대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이렇게 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못한 부분이 그런 거죠. 젊었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내가 무언가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서 나이 들어서 누리는 세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죠. 근데 그게 우리 세대, 그리고 제 위에 분들 세대는 그게 익숙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세대는 불가능한 세대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게 안 됐는데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최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있어? 라는 걸 판단하는 세대인 거죠. 저희 세대는 하나 더 한다고 이익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 더 해도 되는 세대예요. 왜? 다 같이 하니까. 그런데 요 밑에 세대는 그게 아니고 하나 더 할 필요가 있어 세대.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어? 이 세대예요. 근데 무엇이 옳을까? 옳고 그름의 모습이 아니고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변혁기에 있어요. 굉장한 변혁기.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대생 전후로 확 변한 거거든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생.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젊어지는 게 80년 중반부터 90년 후반에 우리나라가 확 바뀌잖아요. 상업화 사회로. 농업 사회에서. 그러니까 확 바뀐 세대. 그 밑으로는 이제 상업화 세대. 요 밑으로는 농업 세대. 집단주의 세대. 개인주의 세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세대.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젊어서 고생하고 해야 나이 들어서 이러한 개념이 없는 세대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세대가, 저는 그 분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것일 수 있고 응.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될 이유 없죠 뭐.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한국 분이 미국에 이민 가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집 장만하고 아이들 결혼시켜주고 다. 그리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다 해줬는데 남는 게 없더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거죠. 집 짓고 집 얻고 돈도 벌고. 그런데 남는 게 없더라는, 그렇게 다 하고 아이들에게 다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는 게 없는 세대인 거죠. 왜? 더불어 함께하고 누군가 위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내 걸 챙기지 않는 세대. 근데 이 세대 밑에 있는 지금 20대, 30대 세대는 부모님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누리지? 왜 그렇게 했으면 되지? 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괴리의 세대예요. 괴리의 세대.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그 열심히가 아닌 세대. 정답이 어디 있을까는 20년 후에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세대가. 저는 그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우회 세대 분들은 모든 열심히 한 세대. 저에게 가끔 연락 오고 찾아오고 하시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해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었을까 생각 들어요. 남는 게 없는 세대. 그런데 그분들의 자제분 세대는, 그분들과 똑같이 했으면 그렇게 다 해주면 그걸 베풀고 살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모님들도 베풀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다 주면 자식들이 책임져 주고 근데 지금 자식들은 책임 안 져줘요. 절대. 내 삶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요 세대는 낀 세대.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괴로운 세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세대.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원장님께 남는 건? 남는 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꼭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교당을 이렇게 했잖아요. 10년. 제가 보고 배울 곳이 없었어요. 포교의 1세대 분들도 있었지만 저의 앞세대 스님분들은 90년대,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적으로 막 성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절에 운영이 되던 세대. 저는 2000년 이후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절이 운영이 망하는 세대. 노력해 나가야 되는 세대. 이게 무언가가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 거사님이 젊은 거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은 전혀 달라요. 열심히 부모님처럼 살아서 그렇게 이루어져 그럴 가능성도 없는 세대고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본보기가 없는 세대. 가장 힘든 세대일 수 있어요. 지금 30대, 40대 이 세대가. 그리고 지금 20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겠죠. 완전히 이게 확 변형된 사회가 완전히 변형된 사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스템화돼서 거의 불가능한 사회 같이.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긴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종교계도 똑같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종교계의 모습처럼 지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세대. 지금. 그러니까 우리 30대, 40대 친구들도 그거를 빨리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세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지금 경험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저도 20년 전에 포교했던 스님의 경험담이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시스템과 전혀 안 맞아요. 이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세대. 그래서 이게 무언가가 배울 수 없는 지금 읽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